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영만주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할게요. 홍익대학교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영화 갖고 오셨어요? 네, 이제 4월이 되고 좀 4월에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유독 많은 달이기도 하죠. 네. 네, 조금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4월 3일 개봉하여서 제주 4.3을 기억하는 좀 소중한 영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시선에서 4.3을 기록한 첫 번째 영화라고 여겨지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영화 목소리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슬인가요? 그 작품 소개한 바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다큐멘터리로. 네. 지슬 같은 경우는 이제 극영화라고 할 수 있고 이 영화는 또 다큐멘터리인데 소개드렸듯이 여성의 시선에서 이 4.3을 기록한 최초의 영화라고 여겨지는 영화입니다. 네. 지금 대전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저도 좀 오늘 영화 소개하려고 보고 왔는데 오늘 좀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감독 누구신가요? 네, 감독은 지혜원 감독인데요. 다큐멘터리만 30년 이상 만들어 온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2018년에 안녕 민우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네팔인 미노드 목탄 씨를 조명한 영화를 연출을 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2021년에는 집에서 집으로라고 하는 작품으로 또 소개가 되었는데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된 뒤에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김명희 씨라는 분의 사연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지혜원 감독은 제47회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2024년이죠. 영화 목소리들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고 또 21회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 관객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 그 목소리들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하고 또 같이 기획하신 PD이죠. 김오경 작가도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1982년부터 또 30여 년 동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100수십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집필을 했었고 2010년부터는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스토리온을 설립을 해서 길 위의 피아노, 패셔너블, 우주극장, 부드러운 혁명 이런 영화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영화인 크로싱 비욘드라는 작품까지 제작을 하면서 이 국내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가장 리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로 손꼽히는 그런 PD이기도 합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제 실제에 기반한 또 내용들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영화로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와닿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특히 이제 제주 4.3 사건을 여성의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히 한번 줄거리를 제가 톱어보겠습니다. 침묵이 여성들의 주요한 기억 방식이었다. 1948년부터 7년 7개월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군대와 경찰이 공산 빨치산 소탕을 명목으로 섬 주민 3만여 명을 학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은 남성과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성들의 피해는 침묵 속에, 시간 속에 가려진 채 잘 알려지지 않아 왔는데요. 한 헌신적인 제주 4.3 연구자의 길을 따라가며 봉인된 제주 여성들의 아픔과 그 침묵 속에 잠긴 목소리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제주 4.3 사건에 붙여 개봉한 영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지혜원 감독이 연출한 영화 목소리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봐야죠. 네. 4.3 사건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네. 뭐 4.3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실 텐데요. 1948년 4월 3일부터 약 7년간 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정부의 탄압과 또 군 경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 주민들이 희생되었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이후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이 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기획한 김오경 PD가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이 4.3 위령비를 찾아가 보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누락이 되거나 뭐 아무개의 처,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만 기록을 된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이 안에 좀 여성으로서 4.3에 대해서 분명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시각으로 4.3을 다뤄봐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작품을 처음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2021년 12월에 이제 처음 이 이제 자료 조사를 시작하고 리서치와 이제 공부 그리고 섭외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고 8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 작업까지 합치면 총 제작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4.3 그 피해자분들이 이게 잘 그 시간을 떠올리기도 힘들어하고 다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출연하시는 할머니들 섭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원 감독이 이 할머니 분들을 섭외를 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 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 분일 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또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이제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좀 다급한 마음도 아마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조금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분들의 트라우마를 괜히 이 영화를 만든답시고 건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어려운 생각도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시는 그 김용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여겼던 게 이 김용렬 할머니가 본인이 4.3에서 겪으신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후련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끝내는 웃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이 감독이 느낀 것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안도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고 감독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건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꽁꽁 감춰뒀던 얘기를 말함으로써 좀 후련해지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저절대적으로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 침묵을 지키겠다 하는 네네. 두 가지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이제 시사 다큐 프로그램도 이런 제작 과정을 보통 이렇게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다 말하기 싫어하는 피해자들이 네네.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서 물론 이제 취재하는 사람의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좀 시간을 들이다 보면 좀 얘기하고 싶어지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폭력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제 말하기 어려워하는 게 뭐 이것을 의지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세상을 향해서 섣불리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이제 역효과로 다가오는 2차 피해로 상처를 다가오는 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4.3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게 되는 이 영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매년 4.3을 즈음해서 이제 그 우리 희생자분들을
또 기억하는 그런 또 행사가 제주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그 유가족 대표셨나요? 그분이 나오셔서 우리가 용서는 하되 네네. 절대 잊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런 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떻게 저렇게 또 마음을 드셨을까 싶기도 하고 네. 참 안타깝다 생각도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양가 감정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좀 고찰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적 해석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소개드렸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치는 여성들의 시선에서 제주 4.3을 기록한 최초의 영화라는 점일 텐데요. 이 4.3이 그 자체로도 너무 끔찍한 비극이지만 또 국가폭력이라는 것에 더해서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로 인한 폭력까지 이중으로 겪은 이 제주 여성들의 잔혹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네. 가슴 속에만 묻어왔던 분들이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어서 그 상황을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김오경 PD가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더 이상 4.3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 속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혜원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역사 다큐멘터리의 어려움이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찍을 수 있는 현장이 없는 점이 그렇죠. 되게 연출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 점이 좀 어렵게 처음에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역시 생존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영화적으로 전달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할머니들의 증언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들을 이 디테일한 묘사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그림체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삽입을 하면서 과거의 어떤 시간들을 그리고 감정들을 이렇게 재현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의 그 장치는 제주도의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되게 아름답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제주도에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느꼈던 이 감정과 이 4.3이라는 사건과 이 제주의 풍광이 오버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연출을 한 것이 또 과거를 재현하는 방식의 어떤 장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제주의 너무도 아름다운 그 풍광들이 이 제주 4.3의 비극의 이야기들과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 장면들을 보면 참 앞으로 제주도에 가면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냥 아름답게만 느끼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게 관광지로 유명해진 곳은 이제 많은 사람이 찾게 되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만 네. 이런 역사를 알고 나면 가서 우리 관광객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바라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또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 이런 걸 또 이해하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주 어디를 가나 그 이 4.3의 피울음들이 땅에 스며든 것을 아마 영화를 보신 후에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새롭게 알게 됐던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 3가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람과 돌과 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얘기는 저는 그냥 어떤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문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4.3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성들이 다 죽임이 당했기 때문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죽임 이후에 여성들이 직접 그 손으로 돌담을 쌓아 올려서 그 돌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풍경이 펼쳐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제주의 모든 것들이 이 아픔의 역사와 겹쳐 보이면서 새롭게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난해 좀 제주에 갔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한 감정보다는 그 함덕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왔는데 이 영화에 이제 함덕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자행되었던 일들 증언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막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론 관광지로서의 지금 의미도 충분히 제주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픈 역사를 좀 기억하고 지금 증언하신 분들이 고령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작품이 네.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지 그렇죠. 않았을까를 네네. 생각하고 이런 어떤 역사적 비극,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구술로서 이렇게 녹음하는 작업, 네. 혹은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는 작업이 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네.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영화가 4월 3일 당시에 이제 전국 106개 극장에서 관객들이 주도하는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상영관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세종에서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세종에서 2개의 극장을 또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기 출연하신 할머니들도 그렇고 4.3 피해자분들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손들이 우리의 이 고통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함께 기억해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거 자체로 너무도 위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관객분들이 이 사건은 우리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아픔이다라는 걸 그렇죠. 아시는 것만으로도 네네. 많은 또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4.3의 우리 여성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목소리들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영화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 어떤 형상이 있을까요? 네, 제주 4.3 당시에 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의 권력, 국가의 폭력에 결탁해서 침묵하거나 이 학살에 대해서 정당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좀 교회가 이제는 회개와 또 책임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가 할머니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분들을 외면한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묻고 있고 또 그 질문은 지금 한국 교회에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기억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출애굽의 고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기억과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 속에 있는데요. 이 목소리들이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어떤 치유의 실천 이런 것들을 펼쳐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이 지나간 어떤 고통의 역사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입은 분들과 함께 그 상처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치유의 공동체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는데요. 결국 이 영화가 교회가 편들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할 자리가 없어서 고통 속에서 저물어가는 분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4.3을 기억하는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 시대에 또 주목해야 할 목소리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에 많은 그 피해자 여성분들이 직접 출연하시는데 그 끝까지 입을 닫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 끝까지 말을 안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입을 열면 본인의 그것이 깨지기 때문에 네네.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냥 계속 한숨을 내쉬시고 너무 숨이 가쁘니까 4.3의 어떤 그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힘든 거죠. 네, 너무 힘이 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입을 딱딱거리면서 이렇게 덜덜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4.3이 이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가에 대해서 고스란히 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직접 출연해서 우리 어머니는 아픈 어머니입니다. 네네. 옛날부터 아프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분들의 그 아랫세대를 통해서도 이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네. 거. 4.3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음. 진짜 기억해야 할 현재의 일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최근에 그 땡플리스에서 네네. 많이 사랑받은 제주 배경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폭삭 소가수다라는 예, 예. 작품인데 요게 이제 그 제주에 사는 한 여성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해석한 건데 네네.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음. 좀 어떤 제주의 뭐 역사를 아주 전면적이진 않더라도 네네.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터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못 이제 보셨군요. 4.3을 또 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듣긴 했는데 또 이제 마침 이게 워낙 붐이 일어나면서 또 4.3의 이 영화와 함께 개봉이 되면서 서로 네. 좀 뭔가 어떤 교감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어떤 맥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반가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시는 분들의 판단으로 네네. 네, 남겨두고요. 오늘은 영화 목소리들 소개했습니다.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